제가 전에 그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후 좌우 드론이라든 비행체에서는 그렇죠. 위 아래까지 다 봐야 되겠죠. 비행체니까. 그다음에 뒤편, 앞뒤, 뒤편, 옆면까지 싹 보는 장면에 이렇게 사방들 레이저 소자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동시에 촬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의 정보로 통합해서 보자 이렇게 했어요. 또는 그것은 이제 주된 공격을 그렇죠. 사방에 조그만 거 배치해놓으면 여러 개 배치를 해놓으면 주된 전파의 공격과 방어도 가능하고요. 탐지도 당연히 가능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전파를 갖다가 공격하면 인지해가지고 그 전파 방어막을 같이 치고 이렇게 딱 그 자리를 이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되겠죠. 아니면 사방돼서 전파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비행체가 되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에사 레이어 같은 방식이 이제 감지 탐지 방식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제 늘어나면 먼데 수백 킬로미터 있는 것까지도 촬영을 해가지고 곧바로 볼 수 있는 또는 해당되는 이제 전력이 뒷받침이 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 킬로미터까지도 촬영을 해서 보거나 아니면 거기는 다른 비행체, 드론 비행체라든지 위성 같은데 미리 깔아놓은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영상을 곧바로 무선 전파로 이렇게 통신을 받아가지고 같이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킬로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CCTV가 거기에 배치가 돼 있는 것처럼 촬영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내가 그 상황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전후 좌우하고 위 아래까지 360도죠. 360도 촬영해가지고 감시하는 이 장비가 이런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 에이사 레이더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KF-21은 전면이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만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좀 완전히 구현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식을 이렇게 제안한 건 비행 접시 같은 건 그래서 동그란 구 모양으로 돼 있어서 전후좌우 사방에다 공간이 넓으니까 사방에다 배치해가지고 위아래까지 동시에 이렇게 공격 방향 가능하도록 주된 공격 같은데 그런 거는 좀 그래 좀 전면과 후면으로 둔다 쳐도 나머지 이렇게 간이 공격과 탐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가령 이렇게 내가 안에 이렇게 전파를 갖다 쏜다 앞에서만 쏠 수 있다 현재 KF-21 근데 이렇게 후면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격이 오면 그래서 기체를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 형식으로 이렇게 비행 접시를 만들어 놨고 사방에 배치되어 있으면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맞대응해서 곧바로 전파를 쏘든지 거기서 또 레이저 빔 같은 것도 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촬영도 이제 앞뒤 위아래까지 360도를 동시에 촬영해가지고 하나의 화면에서 그 화면을 보는 겁니다. 이 기술을 제가 어디다 또 얘기했었냐면 블랙박스. 차 블랙박스는 그렇죠. 공중까지 볼 필요는 없죠. 공중까지 없기 때문에 앞뒤 좌우까지 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레이더 소자 방식은 못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서 이게 촬영을 하나의 자그마한 레이더 소자 방식 하나의 전파를 발생을 할 거를 10개 그런 굵은 거보다는 미세 전파를 100개, 1000개 이렇게 두는 식으로 해갖고 많은 전파를 싸가지고 촬영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촬영 방식이 앞으로는 이렇게 렌즈 방식이 아니라 그쪽으로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차량에도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차량에도 이렇게 블랙박스 같은 거 현재는 이제 렌즈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자율주행차 이렇게 주파수를 발생시켜가지고 박쥐처럼 초음파 발생시키니까 거리 측정한다 이런 거에 자율주행차 들어간다고 그랬죠. 앞 뒤까지 보고 옆면까지 다 봐서 옆면까지 전파를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고 또는 이렇게 물차 같은 옆면에서 박을 수도 있잖아요. 차 같은 거. 앞으로 이제 비행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율주행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탐지를 해가지고 영상 탐지도 가능하고 거리까지도 계산해가지고 상대방이 들어오는 공격들에 대해서 회피 기동하거나 제 방식의 이렇게 어떤 구 형식의 이런 비행 접시는 꼬부로 그냥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도를 필요 없이
KF2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선회를 하거나 이래야 되지만 그 자리에서 싹 내려가거나 밑으로 확 내려가. 그냥 엔진이 이제 블레이드가 없다 보니까 블레이드 없는 엔진이기 때문에 압축 공기 이렇게 대신 연소실에 공기를 쏴주고 연소 방식, 연소실을 갖다가 다 연소실 앞, 뒤,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양옆에도 가능합니다. 그 회사 만드는 회사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도 넣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 공격이 들어 밑으로 싹 들어가거나 이렇게 좀 아래에서 공격이 들어 위로 싹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하거든요. 공격을 피하는 게 뭐 그렇기 때문에 전파 같은 거, 전파를 이제 공격과 방어를 할 때 예사레다 같은 또는 촬영을 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레저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다음에 차량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차 앞에 감지를 전파를 통해서 몇 미터 거리 무엇 영상 촬영을 통해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차량 같은 뭐땅 밑에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론이나 비행체에서는 360도로 촬영을 해야 되지만 촬영을 하고 몇 미터 거리 감지하고 탐지도 가능합니다. 탐지하고 또 공간이 넓으니까 구형식의 비행 접시는 사방대에서 동시에 전파 공격이 가능하다. 공격과 방어하다. 그렇지만 이게 AIP-21은 전면에만 주된 것이 탑재가 도움이 레이더 도움이 전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차량의 블랙박스처럼 차량에도 블랙박스도 양옆을 보고 위, 뒤, 아래 동시에 뒤하고 앞에를 동시에 봐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촬영으로 촬영해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화면 이렇게 운전자의 화면에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전파를 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원래는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자율주행에서는 지금 현재 당장에서는 블랙박스 렌즈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이드 미러 쪽에 좀 렌즈를 배치를 하고 여기서 촬영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무선 전파로 하셔도 되고 유선으로 하셔도 되고 블랙박스 화면에 양옆에 사이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자동차 차량 그다음에 뒤에서 들어오는 것 어떤 뒤에서를 영상 촬영하고 앞에서 영상 촬영. 지금은 이제 그게 지금도 있어요. 앞에하고 뒤에는 있는데 양옆에까지는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옆에까지 해서 사이드로 좀 늘려서 앞뒤 좌우를 동시에 촬영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블랙박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었죠. 이 360도 촬영 방식은 촬영하고 하는 레이더 A사 레이더 운영 방식은 제 방식인데 그렇죠? 그건 제 방식입니다. 기존의 그 A사 레이더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술입니다. KFS 21셀에서 그거를 하신 거죠. 아니 저는 뭐 국방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방어되지만은 기술이 사방돼서 지금 제 기술이 사실상 벌써 제 나름대로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모든 기술이 제가 이렇게 얘기한 기술들이 사방돼서 쓰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특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대량 생산했을 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 상업적인 회사에서 이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한테 사갔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 지적재산권 아이디어라도요.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기술, 핵심적인 기술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발상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갖다 쓰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뭐 반도체에서도 자꾸 다 갖다가 쓰시고 디스플레이 이런 액정 패널 방식도 그다음에 TV 같은 데서도 쓰시고 스마트폰 하실 때도 쓰시고 근데 알게 되겠죠 어떤 것은 공구 만들 때도 서럽게 굵기가 틀린 그런 전선을 통해서 파워를 업시키는 그런 원고를 쓰니까 그냥 전기톱도 확 잘라져 버리고 이렇게 용접 같은 것도 전기톱도 훅 이렇게 옛날에 이거 막 쓰고
칙칙 이런 식으로 했는데 쓱 그러니까 전체 다 용접이 돼버리고 파워가 세니까 쓰레기차에 그 진공청소기다 파워가 세니까 곧바로 흡입해버리고 낙엽 같은 것도. 네, 기존의 방식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 방식 속에서는 구체적인 기술과 원리를 삼성페이에서도 삼성페이에서도 전파를 통해서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가지고 잘했던 그거를 이제 현관문 비밀번호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는 식으로 가지고 우연일까요? 왜 이렇게 기술이 다 거기 있는 거지?